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까 창문 꼭꼭 닫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실내 환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게 되면 우리 몸도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냉방병이 무섭고 겨울철에는 실내 증후군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새집 증후군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은데 실내 증후군은 좀 생소하잖아요. 이 바깥에 오래 계시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 창문을 닫은 채 난방기를 실내에서 오래 켜두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에 들어오면 눈, 코, 입, 목이 따갑고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겨울철 실내 먼지는 여름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번 10분 정도 환기를 잘 해주셔야 좋다고 하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 10분이라도 네. 조금씩 실내 환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바깥이 희푸옇게 좀 이렇게 흐린 날씨인데요.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도 청정하고 대기 건조함도 달래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충남 남부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세차게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3도, 금산 2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 22도, 태안 20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 절기상 소설입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내일이 수능일인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능일이 2주나 미뤄졌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수능일이 미뤄지니까 네. 수능 한파도 사라졌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마치 수능일을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주말이 되면 소설도 다가오고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침구류도 좀 폭신폭신한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침구를 폭신폭신한 걸로 바꿨습니다. 네. 아마도 사계절 중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계절이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피부도 건조해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타이어도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월동 준비 완료, 눈비도 끄떡 없어요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수요일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코너예요. 네. 우리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 만나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 코너를 그냥 주의 깊게 보시나 봐. 그러니까요. 애청자예요. 수요일마다 애청자. 봐요. 수요일마다. 네. 아무래도 이수진 리포터도 월동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어머님들 앞에서 바쁘다는 얘기 어디 꺼낼 수나 있어요. 네. 뭐 어머님들이야 김치통 묻고 쌀통 채우고 연탄 드리면 아유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요게 월동 준비였다면 요즘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눈과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월동 준비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겨울철 포인트 인테리어부터 차량 관리법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흰눈 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중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월동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소품 몇 개만으로도 체감 온도와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가는 인테리어 꿀팁부터 안전한 겨울나기에 필요한 자동차 체크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월동 준비 이상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혜 속으로 똑주부 큐! 네, 오늘 아침 추위 기세가 매섭습니다. 홍성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아니, 아버지 안 추우세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한결 더 추웠지. 우리 아버지는 추운 것도 모르셔. 아니 어머니, 아니 우리 보일러 좀 틀을까? 영 썰렁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끼리 있는데 뭘 틀어. 그냥 있지. 엄마 담요 좀 줘봐요. 아유 영 썰렁한데. 아유 이거라도 덮고 있어야 되나? 보일러도 좋지만 소품을 활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일러 트는 것도 아니고 소품으로 가능할 일이야.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아유 참네. 가능하다마다요. 그 지혜 알려드릴게요. 따스한 소품이 추가가 되면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어서 좋긴 하지만 여기에 카펫 한 장이면 포근함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가죽 소파엔 패브릭 쿠션이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거기에다가 폭신한 러그 한 장이면 분위기 변신 성공! 어머,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뭐 쿠션에 요 러그 한 장 깔았다고 또 다른 분위기예요. 추운 겨울에 가죽 소파에 그냥 앉기 저희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양털 러그 하나만 깔아줘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파리도 낙상할 것 같은 정갈한 식탁에 조금 생기를 더해주자면요. 허브 종류의 초록 식물을 곁들여주고 초 몇 개만 올려놔도 체감 온도 아니 분위기 온도가 쑥 올라갑니다. 향초로 냄새도 잡아주고 말이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네. 않았던 양초인데요. 네네. 이렇게 멋스럽고 어쩜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네요. 네, 뭐 꼭 보일러를 올리지 않아도 정말. 집안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화분을 두는 플랜테리어죠. 삭막한 겨울을 싱그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린 소재를 집안에 들이면 공기 정화에도 좋고 좀 더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반려식물들을 보면서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드라이 플라워로 겨울 분위기를 한번 내볼까요? 드라이 플라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겨울 소재로 모카를 볼 수 있는데요. 모카를 이용한 화병꽂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우 그냥 복실복실 몽실몽실 예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간단합니다. LED 전구와 목화 송이를 화병에 넣고요. 줄기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 가지 하나만도 멋스럽다 생각하는데 요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것도 무심하게 이렇게 담았는데요. 네, 툭툭 던져주시면 됩니다. 와 허전했던 거실 장식장 위를 목화 화병이 따뜻하게 채워주는데요. 여기에 양초도 함께 장식해주면 훨씬 포근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방 역시 포인트가 중요하죠. 이 벽면에 핀침을 이용해서 패브릭 소품을 걸어주면 밋밋함을 덜 수 있는데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소품 하나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공간을 바꿉니다.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드려야지 네. 월동 준비다 생각했는데 이런 자그마한 소품 하나로 온기가 느껴져요.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 소품 하나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 어렵지 않은데요? 네. 월동 준비, 집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동차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요, 월동 준비하러 왔어요, 이 차. 근데 이 떡주부가 너무 서둘렀나요? 아니에요. 적기에 아주 잘 오신 거예요. 한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점검 받으셔야지 안전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바로 타이어죠. 눈길과 빙판기,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요즘 나온 타이어가 사계절 타이어이지만 대설주의보라던가 아니면 온도가 급격하게 한동안 장기간 떨어지는 기온이 오게 되면요.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신다고 하면 노면 접지력이 높아지면서 제동에 더 안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스노우 타이어는 폭이 넓고 재질이 부드러워서 접지력과 제동력이 좋다고 하죠. 다만 이게 문제예요. 좋기야 좋겠지만 비싸잖아요. 오늘 4개 다 말고
요 두 개만 이렇게만 갈면 안 돼요? 안 돼요. 스노우 타이어는 제동력이 약간 강하다고 했잖아요. 앞에만 양쪽 두 개만 갈거나 뒤쪽 양쪽 두 개만 갈게 되시면 제동력 편차가 발생돼서 차가 돌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앞에 타이어와 뒤에 타이어를 같이 교환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눈이 많은 산간 내륙 아니고서야 현재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바로 마모도 체크입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타이어 측면에 이렇게 다양한 손상들이 발생할 수 있대요. 이렇게 살폈으면 이제 공기압 체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공기압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한겨울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노면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타이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 주입보다 5에서 7% 정도 더 주입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자자, 다음은 엔진룸, 그중에서도 부동액 체크인데요. 부동액은 항상 최고점과 최저점,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대요. 만약 최저점 아래에 있다면 부동액을 보충해 주는데요. 혹시나 누수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동액 비중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100% 옵니다. 비중을 점검하는 거는 겨울철에 필수 사항이고요. 부동액이 얼게 돼버리면 엔진 자체가 파손이 돼버립니다. 팽창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되기 전에는 미리 점검하시는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운전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바로 배터리죠.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난감할 데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지게 됩니다. 네. 추웠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기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덜덜덜덜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에 힘이 없으면 시동 자체가 약간 지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 정비업소 오셔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와이퍼 사용량이 여름철 못지 않다는데요. 워셔액은 충분한지, 작동엔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운행 후엔 와이퍼를 이렇게 세워두는 게 지혜입니다. 뭐 월동 준비라고 하면 김장하고 두툼한 옷 꺼내고 뭐 집안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차도 예외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하시면 겨울철에도 안전운행 하실 수 있겠죠. 절대 빠른 거 아니래요.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기나긴 겨울,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자고요. 눈과 마음도 이렇게 포근하게 채워주면서 말이죠. 네, 자동차는 또 하나의 발이라고 하잖아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 출근길 전에 자동차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배터리라는 게 하루 오가는 주행량이 짧을수록 배터리 수명도 짧아진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빠듯하게 준비한 아침인데 낭패 보시지 않으려면요, 배터리 체크하시고 또 부동액도 점검해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집안을 좀 포근한 느낌 들게 하는 방법들 어렵지 않았죠? 자, 간단한 소품으로 가능합니다. 네. 뭐든지 적응이 필요하죠.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월동 준비 차근차근 잘 하셔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똑주부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네, 문제도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수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에서 이것 준비하는 꿀팁들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동식물이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상태로 겨울을 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1번 월연, 2번 월동, 3번 회유.
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특별한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기 뒤에 준비만 붙여봐도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가 있고요.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또 똑주부가 다양한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그 패브릭 소품 한번 이용해보고 싶네요. 아우, 벌써부터 그대에게 그냥 포근한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모두 썼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궁금하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월동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서 생물이 낮은 온도의 겨울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죠. 겨울잠을 자거나 겨울의 악조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식물은 낙엽과 단풍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월동 준비를 합니다. 네, 동식물들도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정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꿀팁들 전해드렸으니까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네,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갑각류입니다. 껍질이 얇고 살이 많아서 찜이나 탕,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되는데요.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가 대나무를 닮았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게, 2번 꽃게, 3번 돌게. 네, 문제에서 대나무를 닮은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네.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되게 맛있잖아요. 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찜보단 탕이 더 먹고 싶네요. 이 게로 끓인 탕이요? 네. 여기서 살짝 헷갈리실 것 같은데 찜이 맛있죠? 하지만 되게 맛있죠. 네. 찜. 사실 보기 드린 세 가지 전부 다 되게 맛있겠네요. 네. 뭐 하나 꼽을 수는 없는데.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대게입니다. 삽각모 물맞이개과의 갑각류인데요. 바다의 모래나 진흙 속에 서식을 합니다.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가 대나무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가운데서 가장 크고요. 맛이 좋아서 찜이나 구이, 샤브샤브 다양한 요리법이 있네요. 네, 이 대게는 11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대게를 고르시려면 들었을 때 집게발이나 몸통이 아주 부지런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고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 반려동물과 함께 하신다면 꼭 알아둬야 할 패티켓에 관한 문제입니다. OX로 풀어보죠. 3, 2, 1. 반려견과 산책 시에 견종에 관계없이 모두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요즘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출하실 때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 꼭 채우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목줄뿐만 아니라 또 몸줄이라고 해서 하네스도 그래요? 있으니까요. 다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분들 또 여기서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대형견 아니고 아유 아가한데요. 그래야 될까요? 글쎄요, O냐 X냐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네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되고요.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긴 하지만 패티켓을 지키는 분들이 좀 많지 않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나와 나의 반려동물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풀어보죠. 3, 2, 1. 여름에는 툰드라 지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오리과의 철새입니다. 온 몸이 회갈색을 띠고요. 이마에 흰색 무늬가 특징인 이 새는 무엇일까요? 1번 고니, 2번 청둥오리, 3번 흑이러기.
오늘 아침에 퀴즈 중에 가장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는 요즘 환절기 이것도 겨울이 다가오니까 좀 이렇게 기력이 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력이 쇠한다. 아까 문제 풀 때도 제가 4번째 문제 만나봐야 되는데 네. 살짝 헷갈려서 기력이 쇠한 것 같습니다. 기력이 쇠해서요. 네. 쇠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가장 쇠해 보이는 게 딱 보이네요. 글쎄요, 이름 때문인가요? 힘이 넘칠 것 같긴 한데.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쇠기러기라고 합니다. 몸 전체가 회갈색을 띠는 중형의 기러기인데요. 10월 초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민물의 습지나 또 강하구 등에서 관찰되는 겨울 철새입니다. 주로 철원이나 서산 간척지대, 또 해남 일대에서 많은 수의 무리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네, 이 새기러기는 우리 지역 서산에서 철새 도래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이 되면서 철새 도래지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데 내년에 빨리 만나보길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좀 짠맛이나 냄새가 풍김을 뜻하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 무엇일까요? 1번 짭짜름하다, 2번 짭조름하다. 어떻게 쓸까요? 이 마지막 문제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앞에 붙은 짭을 째고 짭을 이제 떼고 나서 짜름하다와 쪼름하다. 근데 우리가 짠 거잖아요. 그럼 짜다와 가까운 모양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짜다와 가까운 거. 짜름일지 쪼름일지 짜다. 국어 선생님, 문학 선생님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뭐 어근까지 잘 살펴가면서. 근데 흔하게 우리 짭조름한 맛이 그냥 입맛을 돋우네 이러는데 어떻게 쓸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짭짜름하다 이렇게 쓰네요. 짠맛이나 냄새가 풍김을 뜻하는 표준어인데요. 짭짜름하게 간을 맞추다, 고소하면서도 짭짜름하다처럼 쓰고요. 유의어로는 짭짜래하다, 짭조름하다 이런 게 있네요.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퀴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문제 함께 내주신 이수진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월동 준비 완료, 눈비도 끄떡 없어요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소식은 사과 소식입니다. 이 사과로 유명한 경주 영주에 가면요. 스타 사과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왜 스타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왜 해변으로 가? 예? 아니, 별이 해변에 쏟아지잖아요. 영주에 오면 별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예? 영주에 별이 쏟아진다고요? 나뭇가지 사이로 주렁주렁 열린 빨간 별. 그 정체가 뭔고 하니 아삭, 달콤, 입맛 도둑 사과 드시겠다. 소백산의 정기 듬뿍 받은 영주.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사과가 자라고 있는데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일명 별사과, 신품종 가을 스타. 오직 청정 영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하디 귀한 몸 찾아 오늘도 뽀글머리 휘날리며 기정 리포터 출동! 별에서 온 그 사과를 찾아온 곳은 경북 영주 소백산 자락.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랄라 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주 오면 별들이 우수수 예쁘게 막 쏟아진다는데 그게 뭐예요? 아삭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별사가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는 봤나? 먹어는 봤나? 별 모양을 쏙 빼닮은 일명 별사과 가을 스타. 오직 영주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사과가 오늘의 주인공. 이야, 봐도 신기하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예, 제가
10여 년 전에 농사짓다 우연히 발견하여 그 품종이 특이하여 2015년도에 국립종자원에 종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 종자 확인 후 2017년도에 6,716호로 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별 모양 사과 그만 농부의 맨눈에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수년간의 특성 조사 후 2017년 신품종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 진짜 봐도 신기한데 이거 그냥 모형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번 딱 드셔보세요. 그래요?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예. 예. 한번 이거 제가 직접.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 생긴 건 빨간 게 완전 사과 맞는데 맛도 사과인지 이거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딱 먹어보면 맛이 달아요. 우와. 맛있죠? 응. 진짜 사과네? 야. 오. 야, 이게 조그만데 달아요. 오. 달고 맛있네요. 이 영주 별사과 맛은요. 별이 5개. 야,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네. 이 사과, 별사과는 모양만 이쁜 게 아니라 맛있고 새콤하고 향기도 좋고 또 특히 재배하는 농민이 편하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과에 비해서 병충해에 굉장히 강해서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맛, 향기, 귀여운 모양까지 어디 뇌나도 꼴리지 않는다는 떠오르는 별 가을 스타. 게다가 저장성도 좋기 때문에 11월 수확 후 다음해 5월까지는 거뜬하다죠. 너무나 예쁜 별 모양 사과를 이용해서 그냥 음식이 아니라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 텐데 누가 만드냐? 바로 어머니 말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은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이 별사과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 영주 별사과를 이용해서 2가지 와인 요리, 뱅쇼와 샹그리아, 그리고 샐러드 2가지 빵 종류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특별한 모양을 지닌 별사과 미니미한 크기로 1인 가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껍질째 그냥 먹어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셰프님의 손길이 닿아 특별한 요리로 변신 중인데요. 사과 특유의 별 모양을 살린 뱅쇼와 샹그리아, 그리고 샐러드와 빵까지 별별 모양으로 변신 가능한 팔방미인 별 모양 사과. 맛있겠다. 영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주 특산물 영주상으로 만든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우와, 영주 별사과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무죄. 우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맛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잔 주시죠. 이게 영주 사과로 만든 샹그리아입니다. 샹그리아 알겠습니다. 한 잔 가득. 어우. 달콤한 별사과는 이렇게 입으로 한 입, 눈으로 한 입, 2번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죠. 달콤함이 입안을 부드럽게 감쌀 때쯤 과즙과 함께 팡팡 터지는 상큼함. 뽀시래기라고 얕보지 마라. 무려 18브릭스의 당도 끝판왕. 야, 제 입에 딱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영주 별사과가 딱 들어가는 순간 샐러드도 특별해지고요. 그리고 크로와상, 빵, 그리고 음료까지 너무나 조화가 잘 됩니다. 정말 달콤한 맛이 난다니까요. 보기 좋은 사과가 맛도 좋습니다. 별사과, 콕 찍어서 영주 별사과가 이렇게 요리랑 잘 어울리네요. 우리 별사과는요, 당도가 보통 사과에 비해서 훨씬 더 달콤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별 모양이죠. 특별한 데코레이션이 없이도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모양새 덕분에 음식과 함께 곁들일 때 특별한 데코레이션이 없어도 요리에 화려함을 더해준다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종류 다양한 사과가 있는데 요 별 모양 사과는 오직 영주에서만 난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주 별사과는 영주시에서만 생산되는 게 맞습니다. 영주시에서는 품종보호권자인 농가와 협약에 의해서 영주시에서만 묘목이 생산돼서 식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종 육성권자 농가와 영주시 협약에 의해 타 지역에서는 별 모양 사과 묘목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별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인공적으로 이거 별 모양 틀에 딱 넣어서 만든 걸 거예요. 그거 맞죠? 네, 아닙니다. 별사과는 유전적으로 별 모양으로 고정된 신품종입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별사과와 같이 모양이 특이한 거나 새로운 신품종들을 특성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우리 품종들을 알리기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의 새로운 특산물로 자리매김한 별 모양 사과. 긴 장마에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 영주 농민들은 힘을 합쳐 별 모양 사과를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신상 중의 신상. 달콤한 맛으로 우리 아이들 입맛은 물론 앙증맞은 크기로 1인 가구 취향 저격. 고마운 마음 담은 선물로도 제격이라죠. 저희 영주 별사과를 영주 지역 사과 재배 농민에 많이 보급되어서 영주 지역의 사과 재배 농민의 소득 증대하는 데 일조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과가 둥글다는 편견을 깬다. 반짝반짝 작은 아기별이 소백산에 내려와 빨간 사과, 가을 스타로 태어났습니다. 앙증맞은 크기에 새콤달콤한 맛은 기본이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게 되는 특별한 모양까지 청정 영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별에서 온 그 사과.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빨간 작은 별, 영주 별사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참 신기하네요. 네. 같은 나무를 다른 지역에 심어봤더니 그때는 또 별 모양으로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경북 영주에서 네. 자라날수록 별 모양으로 가까워지는 사과나무 참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누가 사과가 무슨 모양이냐고 물어보면 별 모양이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맛도 좋고 저장성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앞으로 영주의 명물이 될 것 같은데요. 스타 사과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수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바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에 대덕대학교 특임교수이자 입시 전문가인 김태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수험생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이 어려운 시험이 가능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원격 수업이 진행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원격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도 있고요. 수시 1차를 합격하고서 수시 1차 면접 준비하는 수험생, 그 수시 1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기원하는 수험생, 그리고 이미 또 합격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시에 올인하는 수험생, 이렇게 다양한 수험생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교실은 싱숭생숭하겠죠.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좀 네. 혼란도 있을 거고 특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늦게 12월 3일 날 시험을 갖다 본다는 것부터 달라진 점이겠고요. 아무래도 대중교통보다는 일반 개인 차량을 갖다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이 좀 혼잡할 것 같고요.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후배들이 응원하는 소리는 금년에는 좀 들을 수 없겠죠. 또한 그 예비 소집인 날 시험장을 갖다 확인을 갖다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발열 체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런 등교가 되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점심을 갖다 올해는 또 꼭 싸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실 물도 싸오시는데 혼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밥을 듣는 것이 불편했던 분들은 연습을 갖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장의 변화는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 본다는 것이 2학년과 다른 수능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는 것도 특이점인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생들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는 게 불편한 수험생들은요. 미리 수능시험 보기 전에 학교에다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수험장에서 시험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이렇게 진행돼 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좀 예. 단단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죠. 맞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마스크 착용 또 칸막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이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안 간단한 거겠죠. 친숙함이 가장 익숙함이겠죠. 네. 친숙함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요. 마스크 착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항상 착용하고 시험을 갖다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인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공부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림막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줄 수 있겠는데 그 불편함은 똑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갖다 해본다면 아마 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가림막의 불편함은 두 가지 불편함이거든요. 앞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니까 답답함이겠고요. 시험지를 갖다 펼친다고 한다면 좁아지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가림막이 이게 불투명이 아니고 반투명이거든요. 그리고 1교시 끝나기 전에 익숙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요 시험지를 갖다 펼쳤을 때 좁다는 그 문제는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 그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방법을 읽어보고 한두 번 연습을 갖다 해보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을 갖다 할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동일한 조건의 시험을 보니까 큰 부담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건강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능일 보기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잘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감염 예방과 그 방역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을 갖다 하는데요. 원격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겠죠. 건강 관리 가장 힘을 갖다 쓰셔야 되고요.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게끔 아침에 일찍 등교하는 시간에 기상을 갖다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상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복을 입거나 또는 수능 당일날 입고 갈 사복을 입고서 공부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원격 수업 하는 동안 수능 당일과 똑같은 일정으로 공부를 갖다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몸의 신체 리듬을 갖다가 수능 리듬에 맞추는 것이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신체 리듬을 수능 리듬에 맞추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뿐인 시험이기 때문에 잘 끝마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 잘 보는 거.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 무엇을 해야 될지 막바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째로 지금부터 새로운 것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반복하는 연습을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수능 기출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시고 미비난 점을 갖다 찾는 게 좋겠고요. 또한 6월과 9월에 봤던 모의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모의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은 2021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갖다 알려주는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출제 방향을 살펴보시고요. 혹시 틀렸던 문제들이 있다가 한다면 왜 틀렸는지를 갖다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몰라서 틀렸던 문제인지 아니면 실수해서 틀렸던 문제인지 혼동해서 틀렸던 문제인지에 따라서 정리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골고루 공부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3교시는 영어 공부를 갖다 하시는데요. 영어 시간은 당연히 듣기 평가까지 포함해서 4교시, 5교시 공부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EBS 연계 교재도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BS 연계 교재는 70% 연계이거든요. 직접 연계는 아니고 간접 연계 방식이겠지만은 그래도 수능 시험을 볼 때 친숙함을 줄 수 있는 지문들이 나오니까 EBS 연계 교재도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틀린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뭐 EBS 교재도 들여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수능 당일 컨디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수능일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건강 비법 이렇게 있을까요? 건강 비법은 평정심이겠죠. 평상시처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혹시 예전에 소풍을 갔을 때 새 신발 신고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으시다가 한다면 평상시 복장, 평상시 옷, 그리고 평상시 먹던 것을 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가정에서 수능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을 갖다 맞춰지는 게 좋겠고요. 기분 좋은 생각을 갖다 하면 기분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능 당일날 좋은 성적을 맞을 거라 생각을 갖다 하시고요. 또한 친구와 함께 나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교정을 거린다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간절함도 생기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생기다 보면 좋은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험 당일날 좀 컨디션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과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수능 시험을 봤지만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시간 개요, 각각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수능 당일날 아침 8시 10분까지만 입시를 갖다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로 이른 등교를 갖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등교를 갖다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앉아서 공부할 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그날 수능 당일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을 갖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머릿속에 그려본다고 한다면 정신적 무장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은 정신력 싸움입니다. 정신력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자, 1교시가 시작이 되면 국어 영역 시간인데요. 국어가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려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1교시가 끝나면 국어에 대한 채점을 갖다 하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을 갔다 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심호흡하고 난 뒤 2교시 준비를 갖다 하시는 게 좋겠고요. 1교시는 뭐 그냥 내가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교시는 수학 영역 시간인데요. 이 수학 영역 시간은 교실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수험생이 많은 반도 있고요. 적은 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시험을 갖다 문제를 풀다 보시면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넘기는 연습을 갖다 하셔야 돼요. 넘기는 연습을 갖다 하시면 시간 배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수학 문제는 중킬러 문항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함정을 갖추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꼭 넘기는 연습을 갖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3교시는 바로 볼령 없이 영어 듣기 평가 시작됩니다. 멍 때리다가 틀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멍 때리지 마시고 또한 밥을 먹고 난 뒤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되겠고요. 4교시는 네. 4교시는 아이들이 생각지 못하게 부정행위가 많은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하고 제1선택, 제2선택, 탐구 선택을 갖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선택과 2선택을 갖다 섞여서 시험을 갖다 보거나 아니면 1선택을 갖다 시험을 보고 난 뒤 다시 1선택을 풀거나 또는 2선택 시간에 1선택에 마킹을 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부정행위가 되어집니다. 생각지도 않게 부정행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능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특임 교수이자 입시 전문가인 김태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도 청정하고 대기의 건조함도 달래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충남 남부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세차게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1도, 세종과 대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태안 20도, 보령 22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월동 준비 완료, 눈비도 끄떡 없어요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텃밭에서 기른 알타리를 뽑아와서 미리 버무려봤습니다. 김장김치가 익기 전에 먹어야 제맛이죠. 네. 알타리 크기도 적당하고 정말 예쁘게 키워서 월동 준비하는데 기쁨이 2배입니다. 네. 준비 끝나셨네. 네, 7353번님, 우리 집 월동 준비는 베란다 난간 거치대에 두었던 다육식물들을 베란다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봄부터 비바람 햇빛을 맞으면서 내놓고 키웠더니 짱짱하니 잘 컸네요. 너무 예뻐요. 네. 네, 아침이 네. 좋다. 오늘도 사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연 속 곡선의 미가 살아있는 곳, 전통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한옥의 맛, 충남 청양을 찾아갑니다. 개화기 윤남석 가옥부터 청양 영모제 그리고 향교까지 고택이 품고 있는 세월 이야기 만나러 날 따라와요. 떠나보시죠. 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옐로우 푸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단호박이라든지 고구마, 귤 같은 게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네, 옐로우 푸드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황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피로 회복에도 좋고 혈액 순환에도 좋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